1988년 4월 14일 수백만 달러짜리 미국 군함이 치명적인 이란의 함정으로 곧장 항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45분 USS 세뮤얼 B 로버츠호의 감시병들이 물속의 물체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어 또 하나의 어두운 형체가 수면 바로 아래에 보입니다. 처음에 감시병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물체들이 단순히 배 주변 파도 속을 헤엄치는 돌고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함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무서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것들은 돌고래가 아니라 기뢰입니다. 함선은 기뢰밭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몇 분 만에 그 숨겨진 위협이 일련의 사건을 촉발시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 해군 전투로 이어지게 됩니다. 함장의 폴 린 지휘관은 막루에서 소식을 듣고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인터폰으로 승무원들에게 안내 방송을 합니다. 지금 기뢰지대에 들어온 것 같으니 모두 전투 배치 위치로 주 갑판 위로 이동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민 사령관은 조타수에게 최소 속도로 기뢰지대에서 후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진입했던 정확히 같은 경로를 따라 단순히 후진해서 이 지역을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치지 않은 선원들이 급히 위치로 달리고 승무원들은 숨을 죽입니다. 그들은 모든 움직임, 모든 회전, 그리고 아주 작은 조정 하나하나가 생존과 재앙을 가르는 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몇 초, 그리고 몇 분이 흘러갑니다. 잠깐 동안은 로버츠가 대탈출에 성공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대략 오후 5시 10분경 재앙이 닫힙니다. 사다프공이 접촉 기뢰가 선박 바로 아래에서 폭발합니다. 선체의 15피트 크기의 구멍, 이 완전히 뚫립니다. 선박의 뼈대인 용골이 완전히 산산조각 납니다. 해수가 기관실로 밀려 들어옵니다. 함교에서 충격파가 린 함장을 갑판 반대편으로 날려보내고 그의 왼발이 부러집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으로 치닫습니다. 밀려드는 물이 거대한 가스터빈 엔진을 완전히 고정대에서 뜯어냅니다. 충격으로 다른 중요한 기계들도 파괴됩니다. 배는 전력을 잃고 불이 꺼지며 아래 구획들은 완전히 암흑에 빠집니다. 화재에서 나온 유독한 연기가 공기를 가득 메웁니다. 군함이 이런 치명적인 손상을 입으면 보통 한 가지 결과만이 남습니다. 선체가 두 동강 나서 어두운 심해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린 함장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승무원들은 이 악몽에 집착해왔습니다. 민은 그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고 나중에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우리라면 누구보다 더 빠르고 더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말이죠. 승무원들은 배를 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손상 통제팀이 즉시 행동에 나서고 침수된 구획을 봉쇄하며 화재와 싸웁니다. 소나 기술자, 선박 수리공, 요리사, 무선수, 갑판병이 한 팀이 되어 비상 전력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단 22분 만에 말이죠. 다른 선원들은 연기로 가득 찬 통로를 기어다니며 장비를 나르고 부상당한 동료들을 구조합니다. 이런 상황이 7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린 함장은 배를 버릴 수 있는 선택권을 받지만 항상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역경을 딛고 승무원들은 혼란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들은 함선을 안정시키고 화재를 진압하며 침수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막아냅니다. 굳은 의지와 끊임없는 훈련 덕분에 세뮤얼 B 로버츠함은 살아남습니다. 10명의 선원이 크게 다치고 4명은 화상을 입었으나 모두 생존했습니다. 전함은 수리를 위해 인근 항구로 예인됐습니다. 승무원들이 함선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최첨단 미국 전함이 어떻게 치명적인 기뢰밭에 갇히게 된 걸까요? 간혹한 이란 이라크 전쟁은 7년째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양국은 서로의 자원을 고갈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비무장 상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개입하여 어니스트윌 작전을 주도했습니다. 이것은 20세기 최대 규모의 해군 호송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사무엘 B 로버츠 등 중무장한 미국 군함 수십 척이 파견되어 Q-80 유조선은 안전한 교전지역 통과 임무를 맡았습니다. 로버츠함 피격 다음날 해군 잠수부들이 현장에 돌아와 일부 기뢰를 안전하게 끌어올려 점검했습니다. 기뢰의 일련 번호를 확인하자 누가 그것을 설치했는지 완전히 명확해졌습니다. 이란. 그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고 미국은 국지적이고 정밀한 대응을 곧 개시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은 이전에도 이란의 걸프만 기뢰 설치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최고 지도자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이란 정부에
해당 지역에서 선박 운항 방해가 추가로 있을 경우 군사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그 경고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이것은 더는 참을 수 없는 마지막 계기였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이란 목표물에 대한 보복 군사 공격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복수를 원했습니다. 미국 지휘관들은 전투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식별하며 임무를 설정하고 수상 전투단들을 직결시켰습니다. 프레잉 멘티스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됩니다. 4월 18일 새벽, 미군이 진지를 잡았지만 이란은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모릅니다. 세 개의 SAG가 각각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각 그룹은 상륙 강습함 한 척과 두 척의 중무장 호위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라보의 임무는 사산과 라카시 석유 플랫폼을 공격해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두 플랫폼 모두 군사기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SAG에 대해 찰리의 목표는 시리 석유 플랫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델타의 임무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들은 사무엘비 로버츠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군함을 추적해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샘급 호위함인 사안드와 사발란입니다. 이 두 군함은 걸프 전역에서 혼란을 일으키며 승무원 항복 후에도 중립선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두 척 모두 호르무즈 해협 건너편 비교적 안전한 오만만에서 우선 타격 목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폭스트롯 전투단은 항공모함 USS 엔터프라이즈와 그 호위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폭스트롯의 임무는 분쟁 지역 밖에서 항공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공식적으로 오전 8시경 작전이 시작됩니다. A6 인트루더와 F-14 톰캣 전투기가 항공모함 갑판에서 이륙합니다. 그들은 이란 호위함을 사냥하려고 출격합니다. LTVH 코르세어 2 경공격기는 갑판에서 대기 중이며 E2 호크아이 공중 조기 경보기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SAG 브라보는 첫 번째 목표인 사산 석유 플랫폼에 접근합니다. 이 SAG는 두 척의 구축함 USS 메릴과 USS 린 매코미 그리고 상륙 수송함 USS 트렌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플랫폼에 다가오자 미국은 마지막 경고를 보냅니다. 제임스 퍼킨스 함장은 메릴함에서 영어, 아랍어, 페르시아어로 방송합니다. 메시지는 직설적입니다. 사산 플랫폼은 곧 공격을 받을 것이며 탑승한 이란인 근로자들은 20분 안에 대피해야 합니다. 일부는 예인선을 타고 도망치고 다른 이들은 그대로 남아 몸을 낮추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마감 시간이 지나자 사그 브라보가 지옥을 쏟아붓습니다. 석유 플랫폼 위에서요. 미군 구축함들이 5인치 함포로 구조물을 향해 포격을 시작합니다. 초기 포탄은 플랫폼에서 떨어진 곳에서 공중 폭발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항복 기회입니다. 이란인들은 거부하고 그들은 쌍열 23mm 대공포를 전함을 향해 겨눕니다. 그리고 발포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산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미 해군 구축함에 미치지 못합니다. 많은 탄환이 목표물에 닿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머리람은 손쉽게 이란 무기들을 제압하고 해병대 AH-1 코브라 헬리콥터들이 플랫폼에 접근하여 토우 미사일을 발사해 남은 저항 세력을 제거합니다. 남은 이란인들은 자신들에게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휴전을 요청합니다. 예인선 한 척이 연기나는 구조물로 돌아가 혁명수비대 대원들을 대피시키려 접근합니다. 터기 C2 플랫폼에 더 이상 사람이 남아있지 않자 해병대 분대가 로프를 타고 구조물에 신속하게 내려가 정보를 수집하고 1200파운드의 C4 폭약을 설치합니다. 몇 분 후 이란 전초기지는 수마일 밖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불덩어리로 폭발합니다. 한 목표물이 사라졌지만 미 해군 함대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SAG 찰리는 시리 석유 플랫폼에 동일한 공격을 실행합니다. 그곳에서 SAG 지휘관은 20분 내 대피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계획은 간단합니다. 구축함이 포격으로 방어시설을 제거한 뒤 네이비실 팀과 투입되어 마무리합니다. 경고를 발령한 지 25분 후 구축함들이 포격을 시작합니다. USS 베글리와 USS 웨인라이트가 플랫폼을 향해 5인치 포탄과 76mm 포격을 퍼붓습니다. 다시 한번 혁명수비대는 미국 군함에 피해를 줄 수는커녕 닿지도 않는 대공포로 반격을 시도합니다. 코브라 공격 헬리콥터가 길을 열기 위해 전진하고 네이비실 팀은 수송 헬리콥터에서 대기합니다. 이란의 대공포는 군함에는 소용이 없지만 미국 헬리콥터들이 후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SAG는 해군의 포격만으로 유전 플랫폼을 파괴해야 합니다. 중포탄이 구조물 위로 쏟아지고 화재와 2차 폭발로 인해 시추 플랫폼의 구조적 안정성이 약해집니다. 시추 플랫폼이 말 그대로 녹아내립니다. SAG 지휘관은 더 이상 지상 공격이 필요 없다고 판단합니다.
네이비 실팀은 기지로 복귀하고 프레잉 멘티스 작전은 모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석유 시추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파괴되었고 SAG 브라보는 이미 다음 목표인 라카시 석유 시추 플랫폼으로 이동 중입니다. 목적지 중간쯤 도달했을 때 워싱턴에서 라카시 플랫폼 공격 중단 명령이 내려옵니다. 이는 미군이 압박을 완화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일시적 조치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순간입니다. 이란이 물러서고 패배를 받아들일 기회입니다. 미국은 사물비 로버츠에 대한 기뢰 공격에 치명적으로 대응해 두 주요 목표를 제거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이란은 다음 기회를 위해 물러설 선택권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비를 베풀고 있지만 이란은 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쯤 이란 혁명수비대는 작은 보그 해모 쾌속정 여러 대를 페르시아만에 투입합니다. 이 쾌속정들은 중기관 총과 로켓 추진 유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최대한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만나는 군용이나 민간 선박에 무차별 사격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지휘부에는 각종 선박이 공격당했다는 신고가 쇄도합니다. 고속정들은 파나마 국적의 석유 시추 시설과 영국 유조선을 조준합니다. 미국 보급선도 보그 해머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상황을 완화할 시간은 없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상선 공격을 더는 방관할 수 없어 본격 대응에 나섭니다. 지휘관들은 A6 인트루더 공격기를 긴급 출격시킵니다. 이 전천후 아음속 공격기들은 쾌속정을 추적해 그 주변에 로가이 집소 폭탄을 투하합니다. 보트 하나가 침몰하고 나머지는 손상됩니다. 생존자들은 이란이 통제하는 아부무사 섬으로 흩어집니다. 정밀 경고 타격이 이제 전면적인 해상 전쟁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레이더에 이란 선박이 포착되고 그 선박은 미군 함대를 향해 곧장 다가옵니다. 그것은 순찰정 조샨입니다. 정오쯤 조샨이 찰리 그룹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합니다. USS 웨인라이트 함에서 제임스 챈들러 함장이 레이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적 함정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보 보고에 따르면 조샨은 이란 해군에서 유일하게 하푼 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함정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챈들러는 조샨에게 발사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하지만 불필요한 사태 악화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명확한 경고를 무전으로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매번 이란 함장의 미국 측 요청을 무시하자 아바스 말렉 소령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 해역에 있으며 도발적 공격은 하지 않겠습니다. 챈들러는 5번 경고를 보낸 뒤 사격 통제 레이더를 적 함선에 계속 고정합니다. 오후 12시 15분 조샨은 불과 13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챈들러는 마지막으로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지하고 함선을 버려라. 나는 너희를 침몰시킬 것이다. 조샨은 정지하지 않고 레이더를 웨인라이트에 고정한 채 하푼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 해군 역사상 유일한 함대함 미사일 결투가 벌어집니다. 하푼 미사일은 비행 폭탄입니다. 하푼 미사일은 파도 위를 스치듯 날아갑니다. 시속 600마일의 속도로요. 웨인라이트 함은 즉시 체프를 발사하고 전자대응 장비로 다가오는 무기를 교란합니다. 미사일이 우연을 스치듯 날아가 미국 함선의 선체에서 100피트 차이로 빗나갑니다. 챈들러는 USS 심프슨 함에 발사 명령을 내립니다. 몇 초 뒤 미사일이 발사되어 시속 1980마일까지 가속하며 조샨함의 측면을 강타합니다. 불과 15초 뒤 4발의 미사일이 더 뒤따릅니다. 조샨함은 순식간에 불타는 잔해로 변합니다. 미국 군함이 마지막으로 강하게 포격해 조샨함을 완전히 격침시킵니다. 이제 바다 위에는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물러서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전선을 공중으로 확대하기로 합니다. F4 팬텀 전투기들이 이륙해 USS 웨인라이트로 접근합니다. 미국 군함은 침착하게 레이더로 그들을 추적합니다. 사그찰리 근처에 접근하자 챈들러 함장은 명령을 내립니다. 함선은 RIM-67 스탠더드 미사일 2발을 발사합니다. 그중 하나가 목표물을 명중해 F4 전투기를 폭파시키고 나머지 2대는 곧바로 도주합니다. 공중 반격은 완전히 실패로 끝납니다. 어느 합리적인 군대라도 항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오히려 배수진을 치고 선택지가 거의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완화하거나 패배를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이란은 남아있는 유일한 자산에 의존하게 됩니다. 2척의 샘급 프리기탐 사한드와 사발란입니다. 이것이 미 해군이 계속 추적해온 전함들입니다. 오후 1시쯤 델타그룹이 호르무즈 해협 바로 바깥쪽에서 사한드를 발견합니다. 앤서니 레스 제독은 목표물을 확인하기 위해 조종사들에게 항공기 출격을 명령합니다. 아서 버드랭스턴 중령이 조종하는 A6 인트루더가 더 가까이에서 확인하기 위해 접근합니다.
이란군은 대공무기와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해 버드의 전투기를 격추시키려 하며 사격을 시작합니다. 버드는 모든 공격을 피하며 침착하게 5분 안에 침몰시키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승선한 사람들에게 잠깐 대피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킵니다. 그는 하푼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사일은 선교 뒤에서 폭발합니다. 짙은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버드의 A6 와다른 항공기들이 레이저 유도 폭탄과 집속탄으로 후속 공격을 가합니다. 사한드는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4시간 동안 불타다가 불길이 탄약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폭발과 함께 함선 전체가 폭파됩니다. 폭발로 약 45명의 승조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란은 프리기탐을 잃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승부수를 던지듯 사발란함을 페르시아만에 파견하기로 합니다. 제임스 앵글러 소령은 자신의 A6 인트로더 조종석에서 그 프리기탐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급강하여 500파운드 레이저 유도 폭탄을 사발란함의 굴뚝에 정확히 투하합니다. 내부 폭발로 인해 함선은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파괴됩니다. 선민은 즉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미군 항공기들이 상공을 선회하며 마무리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때 명령이 내려옵니다. 워싱턴에서 군의 공격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란인들이 충분히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연기가 나는 사발란함은 천천히 항구로 예인됩니다. 해가 질 무렵 이란은 2개의 대형 석유 플랫폼과 사한드함, 조샨함, 그리고 3척의 고속정을 잃었습니다. F4 팬텀 전투기가 격추돼 이란인 56명이 사망했습니다. 만 8시간 만에 미국은 이란의 작전 가는 수상함대의 절반을 소멸시켰습니다. 대조적으로 미군은 헬리콥터 1대와 그 안에 타고 있던 승무원 2명만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효율적이고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이란은 여러 번 항복 기회를 받았지만 거부했습니다. 이 끔찍한 기술적 우위의 과시는 수십 년 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보여줄 바로 그 정밀함과 똑같았습니다. 새로운 전쟁 첫날, 이스라엘 전투기 편대가 그 정권의 최고 지도자를 어떻게 완벽하게 암살했는지 정확히 알아보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시고 다음 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